현모스라의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당대는 물론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후손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이가 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퇴계 이황이다. 수차례 고향으로 내려갈 것을 간청하던 69세 퇴계 선생은 1569년 봄날 마침내 선조의 허락을 받아 귀향길에 올랐다. 도산과 한양으로 가며 수없이 넘어본 이 중령은 퇴계 선생의 마지막 귀향길 코스 중 한 곳이었습니다. 또 이곳의 의미가 남다른 게요. 친형인 온계 이해 선생이 고향인 안동으로 갈 때 바로 이곳 중령에서 술과 안주를 마련해 아중하고 배웅했다고 합니다. 그때 형제가 헤어지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시로 나눴다고 하죠. 피할 수 없는 험한 길이자 긴긴 세월을 담은 추악길. 백발의 퇴계 선생에게 99급이 귀향길은 그 의미가 남달랐을 것이다. 벼슬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니기에 물러나 더 가치 있는 일에 힘쓰고자 했던 퇴계 선생의 바람과 뜻이 이 길 위에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다 아는 그 이름 퇴계 이황. 하지만 우리는 퇴계 선생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중령을 거쳐 퇴계 선생이 다다른 귀향길 종착지는 선비의 고장 안동이다. 퇴계 선생의 자취설인 도산서원은 어느 계절에 와도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고즈넉한 분위기를 뽐낸다. 500년을 품은 퇴계 선생의 공간이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어서 오십시오. 도산서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도산서원 앞에 있는데요. 이곳이 정확히 어떤 곳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퇴계 선생 아시죠? 그렇군요. 퇴계 선생이 사당에 모셔져 있고 그 사당 앞에서 선비들이 그 정신을 기리면서 공부하던 그런 사립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도산서원은 전국의 어느 서원보다도 아주 고귀한 그 장소가 있는데 바로 한 10년 동안 기거하시고 연구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 공간, 여기서 도산서당 공간이라고 하는데 도산서당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퇴계 선생이 어떤 분이다, 어떻게 살아가셨다 하는 것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가치가 있는 장소가 아울러 있습니다. 한국의 서원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더 유명해진 도산서원. 퇴계 선생의 정신을 잇는 귀한 장소지만 그의 생전에 도산서원이란 명칭은 없었다고 한다. 퇴계 서거 4년 후 퇴계 선생을 따르던 제자들이 선조로부터 도산서원이라는 사액을 받았다.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퇴계 선생이 10년 동안 계셨던 도산서당입니다. 건물 규모가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좀 소박한 느낌이 드는데요. 소박하죠. 그리고 저기 현판을 한번 봐주세요. 현판이 자그만하고 글씨도 아주 우스꽝스럽게 좀 돼 있죠. 퇴계 선생이 글씨를 굉장히 잘 쓰셨던 분인데 네. 저렇게 좀 우스꽝스럽게 쓰신 까닭이 뭘까요? 바로 여기에 찾아오는 제자들, 후학들이 여기 와서 너무 위축되거나 긴장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가오도록 하기 위해서 현판도 저렇게 아주 유머러스하게 쓰셨어요. 이 도산서원에 오셔서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장소는 바로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도산서당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공간이야말로 대학자 퇴계 선생이 만년에 직접 설계하고
여기서 후학을 길러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규모도 지금 적은 거로 볼 때 매우 검소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여기 조그마한 연못에 연꽃이 자라는 걸 보면서 정말 연꽃같이 청렴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중물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연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것도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도산 서원이 한 40여 년 전에 두 차례 성역화가 됐는데, 그 이전까지는 바로 저 살인문 높이의 낮은 담장으로 돼 있었고 해서 바로 저 낙동강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퇴계 선생이 여기서 방에서 보시고 나가서 마중을 하고 전송을 했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많이 지금 반목 갈등을 하는데, 그 반목 갈등의 원인을 가만히 보면은 결국은 자기가 기대한 것만큼 상대가 자기한테 대하지 않았다는 데서 나를 무시했느니, 나를 어떻게 안 했느니 이렇게 생각하는 삶을 사는 걸 많이 보면서, 우리가 퇴계 선생처럼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해주고 훨씬 더 당신을 맞추실 때 엄청난 존경을 받게 되셨다 이렇게 볼 때 우리도 이 시대에 좀 그걸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을 이곳에 올 때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높은 지위 대신 자신의 학문을 완성하고 인재를 기르는 것에 큰 뜻을 두었던 퇴계 선생. 도산서원이야말로 나의 책, 나의 인문기행에 딱 맞는 장소임에 틀림없다. 퇴계 명산길은 퇴계 선생이 퇴계 종택에서 도산서원을 수없이 오갔던 길이다. 이 길 위에 퇴계 선생이 지은 도산 12곡 12가 있다. 이 도산 12곡은 퇴계 선생께서 64살에 지으셨어요. 퇴계 선생께서는 한문을 해득하는 사람들에게는 한문 저술로서, 또 한시를 지어서 또 한문으로 편지를 쓰셔갖고 훌륭하게 살아가는 길을 알려주시지만은, 한문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도 착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요.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우리말 가사를 지어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밝히셨어요. 근데 당신께서 이제 그래서 작사를 하시고, 작곡은 훗날 누군가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문을 쓰셨는데, 바로 요 12곡이 한문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훌륭하게 살아갈까 하는 것을 500년 전에 퇴계 선생이 가르치신 것이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퇴계 선생의 백성을 아끼는 마음과 자연에 대한 사랑, 학문을 향한 열정이 도산 12곡 안에 빛나고 있다. 퇴계 선생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공간이며 그의 정신을 오롯이 담고 있는 곳. 고고한 대종가의 품격을 엿볼 수 있는 이곳은 퇴계 종택이다. 네, 원장님, 여기가 퇴계 종택이라고 들었는데 정확히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네, 퇴계 종택 바로 옆에 위치한 추월 한수정이라는 정자입니다. 이 집은 퇴계 선생 돌아가시고 한 150년쯤 뒤에 저 옆에 안채와 사랑채 살림집은 이 집안 안에서 지으시고, 그 옆에 이제 그 선비들의 공적인 장소로서
이런 정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퇴계 선생 제자들의 후손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선비들의 회합 장소로서 이 정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현판 이름이 지금 추월 한수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추월이라는 것은 가을달이죠. 한수는 찬물입니다. 가을달이 찬물에 비치면 얼마나 깨끗하고 투명하겠습니까? 바로 퇴계 선생의 성품이 이렇게 투명하셔가지고 겉으로 말씀하신 거나 속으로 생각하시는 거나 똑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제자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이어서 가볼 때는 이제 어떤 곳일까요? 퇴계 선생이 묻혀 있는 퇴계 묘소로 지금 가서 선생께서 돌아가실 때 또 그 이후에 어떤 가르침을 우리한테 주고 계시는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퇴계 묘소에 와봤는데요. 퇴계 선생의 명성에 비해서는 조금은 작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 일반인 묘소 크기보다는 좀 크지만은 당시에 퇴계 선생 반열에 계신 분들 묘소보다는 좀 적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국대전의 상한 규정보다 이건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퇴계 선생의 묘가 이처럼 소박한 것은 그가 마지막에 남긴 유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유언을 5가지를 했는데 그 3가지는 장례 묘소하고 관련되는 것이고 한 2가지는 이제 가족들한테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앞에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퇴계 선생님께서 나라에서 예장을 내릴 텐데 예장을 받지 말고 그냥 가족장으로 치르거라. 2번째는 유밀가를 쓰지 마라. 그 기름과 꿀을 바른 이 한과 약과는 옛날에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걸 제수로 쓰지 마라. 그리고 3번째는 그 비석을 세우지 말고 조그마한 돌에다가 벼슬을 쓰지 말고 퇴도 많은 진성 이공지변하고 열자만 새겨라. 그거는 바로 늑계사 도산에 물러나 은거한 진성이시의 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는 벼슬보다도 이런 은거한 이런 학자의 삶을 더 본인의 삶으로 세상에 남기고 가고 싶었던 게죠. 하지만 퇴계 선생의 유언은 퇴계에 대한 예우를 다하라는 선조의 명으로 지켜질 수 없었다. 조상의 유계를 지키지 못한 후손들은 부끄러운 마음에 성물과 묘비를 측면으로 돌려 세웠다고 전해진다. 죽는 순간까지도 선비 정신의 본보기가 된 퇴계 선생. 뼛속까지 진짜 선비였던 위대한 스승은 어디서 나고 어떻게 자란 것일까? 퇴계 선생을 잉태한 모친이 꿈에서 공자를 만났다는 성림문과 퇴계 선생의 태실이 보존된 곳. 퇴계 선생은 생애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노송정에서 보냈다. 저 퇴계 선생이 태어난 방이 저 안에 있는데 그리 한번 가보시겠어요? 네, 이쪽이 안채. 예, 이쪽이 안채고 이쪽이 사랑채인데 되게 태실의 요 안채는 모양이 조금 특이하죠. 여기 이 부분이 좀 돌출돼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글씨가 퇴계 선생 태실, 퇴계 선생께서 그 탯줄을 긁고 태어나셨다. 다시 말해서 퇴계 선생이 생가라는 의미죠. 이 방에서 이제 퇴계 선생이 지금부터 520년 전에 태어나셨어요. 500여 년 전에 태어나신 분의 이 태어나신 방이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것이 정말 드문 예죠. 특히 나무로 된 이 목조 건물이. 그래서 그 태계 선생 같은 훌륭한 분을 그 두시고 싶은 분들이 많이 이리 요즘도 다녀가십니다. 예. 우리 한번 그러면은 요 방을 한번 구경해 볼까요? 네, 살펴볼까요? 일곱 줄기 기운이 하나로 모이는 명당으로 알려진 퇴계 태실. 성현의 좋은 기운을 받고자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이곳 노송정 뒷산에는 퇴계 선생의 부모와 조부모의 묘소가 있다. 퇴계 선생님께서 어머니하고 같이 사신 기간이 제일 깁니다. 어머니가 퇴계 선생 37에 돌아가셨으니까 37년 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퇴계 선생의 가장 영향을 많이 주신 분이 어머니라고 생각돼 가지고 우선 이 어머니 묘소에 왔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홀로 되셨어요. 그 당시에 어머니는 연세가 33인데 33살 어머니가 7남매하고 72살 되신 시어머니를 봉양을 해야 되는 그야말로 가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안살림도 하시고 또 바깥에 농사일이라든지 양장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밤낮 없이 일을 하셔가지고 자녀들을 이제 교육을 시키면서 공부 열심히만 하면 안 된다. 편모소라 해서 잘한다고 남들이 손가락질을 할 줄 모르니까 너희들은 남들보다 100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건 바로 공부뿐만 아니라 몸가짐과 행실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어머니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퇴계 선생 형제들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행실도 아주 좋았다고 그럽니다. 그 퇴계 선생이 그렇게 옛날 그 어른이시면서도 자상하시고 인간을 존중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 어머니의 헌신적인 삶을 가장 막내 아들로서 오래 보시면서 그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퇴계 선생이 살았던 시대는 혼란했다. 그 시대가 혼란했던 만큼 시대는 퇴계 선생을 낳았고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으로 길러졌다. 청량산의 산세는 비록 작지만 금탑봉을 비롯한 12봉우리가 모두 아름답다. 어린 시절 퇴계 선생은 청량산을 오르내리며 숙부에게 학문을 배웠다. 그래서일까? 청량산의 매력에 흠뻑 빠진 퇴계 선생은 스스로를 청량산인이라고 불렀다. 퇴계 선생은 바로 이곳 청량정사에서 성리학을 연구하며 많은 후학들을 양성하셨죠. 도산 12국도 바로 이곳에서 저술하셨는데요.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의 뜻을 기리는 많은 후학들이 찾아와 학문을 수양했다고 합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공기에서 바람에서 퇴계 선생의 숨결이 느껴지는 청량정사. 퇴계 선생의 발자취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경북 봉화군과 안동시의 낙동강변에 걸쳐 있는 예던길은 퇴계 선생이 학문을 배우기 위해 숙부를 찾아 청량사까지 오르내리던 길이다. 해서 퇴계 오솔길이라 불리기도 한다.
퇴계 선생은 자신을 청량산인이라고 부를 만큼 청량산에 대한 애정이 아주 많았는데요. 바로 이 예던길을 건너서 청량산을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 64세, 청량산행을 위해 총 16명을 초대해 함께 걸었는데 평소 혼자 걷고 생각하는 걸 좋아했던 성품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그의 마지막 청량산행이 됐어요. 그 어느 곳이든 퇴계 선생의 자취를 쫓으면 아름다운 자연 풍광이 모습을 드러낸다. 퇴계 선생은 학업의 즐거움만큼이나 자연을 즐기는 것을 중요시했다. 천원지폐 뒷면 그림의 배경이 된 곳, 계상서당 역시 안동에 있다. 1,000원짜리 뒷면에 계상 정거도의 모티브가 바로 이 계상서당이라는데 도산서원과는 또 다른 멋이 있습니다. 뭔가 더 소박한 느낌으로요. 역시 퇴계 선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앞에 개울이 참 마음에 드는데요. 퇴계 선생께서도 학업에 열중하셨다가 이 개울을 보고 머리를 식히셨을 것 같습니다. 작고 소박하지만 퇴계 선생의 공부방인 계상서당과 퇴계 선생의 거처였던 한서암, 그리고 기숙사 격인 계제가 한 공간에 있는 보물 같은 공간. 이곳에도 퇴계 선생의 향기로 가득하다. 점점 제자들이 많아진 퇴계 선생은 종택 뒷산에 도산서당을 지었고 이곳과 도산서당을 오가며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사계절 그림 같은 고산정은 퇴계 선생의 제자가 세운 정자로 봐도 계속 보고 싶은 아름다운 절경 속에 어우러져 있다. 이 때문일까? 퇴계 선생은 고산정에 잦은 발걸음을 했다. 고산정은 이렇게 경치가 빼어나 퇴계 선생뿐만 아니라 많은 선비들의 왕래가 끊기지 않았던 곳이라고 해요. 또 이곳에서 퇴계 선생의 유고산, 서고삼벽 등의 시가 탄생하기도 했죠. 최근에는 드라마에서 등장해 또 한 번 화제가 됐다고 하네요. 호수처럼 잔잔한 낙동강 수면에 비친 고산정. 퇴계 선생이 남긴 역사와 문학이 물그림자처럼 짙게 남아있다. 안동과 함께 양대 산맥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비의 고장, 영주에서도 퇴계 선생의 선비 정신이 빛난다. 우리나라 첫 사액서원인 소수서원. 풍기 군수로 부임했던 퇴계 선생이 훗날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대학인 백운동 서원이 없어질까 염려해 서원의 진흥을 위해 조정에 건의하여 사액을 받았다. 당시 임금이었던 명종은 자신의 내면을 닦아 유학 정신을 이어간다는 소수라는 뜻의 새로운 서원 이름을 지어줬다. 그렇게 백운동 서원은 퇴계 선생에 의해 소수서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지역 자체가 거대한 퇴계 박물관인 안동에서 퇴계 선생의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유유자적 선비놀이하기에 딱 좋은 풍광을 마주하게 된다. 탁 트인 하늘 아래 안동호 위를 걸을 수 있는 선성 수산길이다. 과거 선비들에게 이 풍경, 이 분위기야말로 예술의 원천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치 선비가 된 기분인데요. 우리의 스승, 퇴계 선생이 돌아가신 지 500년이나 지났지만 그의 가르침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 퇴계 선생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그를 아는 이 또한 많지 않을 것이다. 선비의 고장 안동과 영주에서 만난 최고의 스승 퇴계 선생. 그는 당대에도 지금도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상으로 부귀영화, 출세와 명리의 뜻을 세우지 않고 스스로를 다스리며 다른 사람을 일깨운 진정한 성인이자 선인이었다.